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이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발표했습니다. 헤드라인 물가는 전년 대비 2.8%, 전월 대비 0.2% 상승하며 예측치를 각각 0.1%포인트 하회했고 식품 및 에너지 등 변동성이 큰 비용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전년 대비 3.1%, 전월 대비 0.2% 상승하며 역시나 예측치를 0.1%포인트씩 하회했습니다. 지표 발표 직후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는 연준이 이번 달 회의에서 여전히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높지만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속 경기 하락 위험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금리 인하 주기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시티그룹 전략가들은 현지 시각 11일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시티는 미국 예외주의가 멈춰서고 있다면서 향후 3에서 6개월 동안 미국 주식에 대해 중립적인 견해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더 많은 부정적인 미국 지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HSBC도 전일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추면서 현재로서는 다른 곳에서 더 나은 기회가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월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및 정부 일자리 정책이 세계 최대 경제인 미국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최근 주식시장 하락이 단순한 공황 매도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재평가하며 좀 더 보수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약 한 달간 S&P 500 지수가 8.6% 하락한 것을 두고 과거 비슷한 수준의 하락이 있었던 시점에 비해 시장의 변동성이 덜 급격하게 뛰어올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경기가 나빠지는 시기에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올라가고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하락하는 디커플링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최근 하락장에서는 하이힐드 채권 시장의 신용 위험이 생각만큼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유럽 증시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급 관료들은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장장 9시간에 걸친 회담을 갖고 30일 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성명 발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탱고는 둘이 쳐야 한다며 푸틴 대통령도 동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종 협상자인 러시아가 느긋한 태도를 보이며 종전을 서두르지 않는 모습인데요. 외교가에서는 종전 합의에 공을 넘겨받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막판까지 영토 확장에 신경을 쓰며 협상력을 높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관세를 무기로 휘두르는 트럼프식 정치에 미국 시장 현기증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캐나다에 대한 관세 수위를 높였다가 단 6시간 만에 철회를 하면서 미국 시장 많이 흔들렸는데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더 많이 관심이 집중되었었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됐습니다. 헤드라인 CPI와 근원 CPI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오늘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들 어떤 전략 취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무려 3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봄을 앞뒀죠. 맞이했죠. 네, 또 다시 찾아뵙고요. 자, 요즘 뭐 트럼프발 이슈 때문에 관세 이슈죠. 뭐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혼동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함에 있어서 제일 안 좋은 게 뭘까요? 저는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만 해도 어느 정도 뭔가 투자의 방향이 확실히 정해질 줄 알았는데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아주 혼돈스러운 장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죠? 자, 아까도 뭐 CPI 예상보다 조금은 하회를 해서 시장의 반등을 주는 듯 했는데 3대 지수가 지금 엇박자로 움직이는 상황. 그러니까 참 투자가 너무나도 복잡 다양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겠다. 내일은 또 PPI가 있죠. 또 PPI가 또 어떻게 또 갈지 모르는 그런 아주 중대한 이번 주에 변곡점들이 나타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결국에는 뭐 나스닥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 항목이 정해지는 거니까 오늘 제가 천명이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1시간 동안 채널 고정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알찬 정보 많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CPI가 오늘 발표가 됐고 CPI보다 선행 지표격인 PPI가 내일 또 발표가 되는데요. 내일 있을 이 PPI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요즘 참 미국 시장 변동성이 큰 모습인데 이럴 때 또 선택과 집중을 우리가 어디에 해야 할지 잘 짚어주시는 무려 3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 마스터님이시니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마스터님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매매하시는지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요. 또 방송 이후에도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내일도 마스터님과 함께 전략 잘 짜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회선시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그리고 이슈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CPI 발표를 앞두고 오늘 우상향을 하면서 빨간불을 켰고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 CPI가 발표가 됐죠. CP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자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단숨에 9시 30분경 19,788포인트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횡보하는 듯 하더니 현재는 상승폭이 조금 둔화된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1.45% 정도 상승한 19,68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 강행을 위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도 용인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미국 시장 공포에 휩싸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도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과도기 정말 찾아올까요? 벌써 이제 한 달 전 가까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이제 예견을 했죠. 이 시장에 미리 선전포고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인가 그럴 거예요. 3주, 3주 된 것 같은데 자, 그때 분명히 변곡점의 시작이 됐다. 버블은 아니고요. 변곡점. 어느 정도 너무 뭐 아시다시피 미국 주식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나도 고평가가 많이 됐죠. 거의 2, 3년 정도 계속 1월 달까지마다 계속 상승을 하다가 2월 달부터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자, 그런 시그널을 이제 트럼프 아까 말씀드린 두 번 줬다 저는 말씀을 드려요. 자, 재밌는 기사가 있어요. 이거 좀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 또 이어갈게요. 자,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요. 자, 폭스 진행자. 자, 폭스 뉴스에 이제 트럼프 며느리가 또 인터뷰 앵커로도 그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참 재밌죠. 그래서 그것도 황금 시간대. 그래서 뭐 법무부 장관, 백악관 대면까지 나타나서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자,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때 인터뷰에 참여를 했죠.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던졌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자, 지금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니까 일단은 우리의 어떤 거예요? 좀 줄여 나가자. 결국엔 연방 정부의 어떤 슬림화를 시켜서 감원을 해 나가면서 여기저기에 세어 나가는 돈들을 좀 줄여 나가자. 그러면 부채가 좀 내려가지 않겠냐. 그런 계획을 강하게 좀 밀어붙이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폭스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유가 뭐냐 이거죠. 간단합니다. 자, 바이든하고 앨런 때 너무나도 많은 돈을 시장에 뿌려서 제꼈죠. 그죠? 자, 근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뭐 트럼프하고 이제 머스크하고 장부책을 딱 받겠죠. 그게 뭡니까?
저거죠.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를 본 거예요. 근데 만기가 도래는 올해 만기 도래하는 게 9조 달러입니다. 9조 달러. 그 한국 돈 따지면 일경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죠? 자, 거기에서 이게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단기 국채가 7조 달러예요. 1년 미만으로 단기 국채를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 이거죠. 자, 그러면 트럼프가 이제 약이 오를 거죠. 야, 이거 바이든 앨런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놨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간단한 겁니다. 트럼프도 증시를 부양하려면 돈을 풀어 제껴야 돼요. 여기서 돈을 더 풀어 제낀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서 폭스 첫 번째 뉴스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과감하게 어떤 정책을 펴나가겠다. 그 얘기를 했고. 자, 엊그저께 또 뭐라 그랬어요? 경기 침체 감내하고 관세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동성이 일단 시장에 마를 수밖에 없죠. 시장의 유동성이. 자, 그럼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번에 또 그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나는 주식 지금 시장 모르겠어. 일단 우리 주식 외에 미국 경제를 전체적으로 살리는 게 주 목적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또 얘기가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가 되고 있냐면 자, 주식시장 버리는데 당분간 버리는데 다른 쪽에 신경 쓴다는 게 바로 뭐예요? 자, 아까 말 9조 달러에 지금 돌아오는 국채 만기가 도래하는 거잖아요. 자, 그거 지금 이자 지금 계속 내고 있잖아요. 이자를 줄여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금리를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뭐 4.8%까지 갔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4.2%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계속 낮추고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나 트럼프나 이걸 보고 있다란 말이에요. 자, 조금 내려가는지 하다가 오늘 CPI가 발표되면서 약 상승으로 지금 가 있어요. 그건 4.1%, 2%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역으로 따져서 자, 뭐 5%까지 간다는 얘기도 1월 달까지만 해도 이제 트럼프 당선되기 전까지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때 만약에 채권을 산 사람도 지금 재미 엄청 많이 받겠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야, 주식시장은 트럼프가 아직은 반겨주지는 않을 것 같아. 뭐 트럼프 푸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야, 그러면 결국엔 베센트하고 트럼프하고 신경 쓰는 거는 금리에 대한 거니까 자, 스마트 머니가 어디로 이동이 돼야 될까요? 금리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 그러면 이걸 또 역으로 해석을 해보면 자, 전 세계적으로 안전자산은 뭘까요? 다 알고 있는 거. 골드하고 10년물 국채금리죠. 자, 그런데 딱 보니까 뭐 어쨌든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를 계속 내릴 테니까 그럼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골드가 뭐 3천까지 다시 한번 올라간다 얘기하다가 다시 소강 상태로 머물면서 모든 돈들이 지금 채권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거기다 또 이제 웃긴 문제가 또 있어요. 화면 잠깐 내리고 저 또 설명드릴게요. 아직 이게 제가 처음으로 하는 얘기인데 화면 잠깐 내릴게요. 자, 요게 지금 제일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 작년 우리 8월 5일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작년 8월 5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 뭐 ISM 제조업시 조금 떨어지고 실업률 조금 높아졌다고 해서 뭐 엔캐리 청산이 나오고 난리가 났었죠. 뭐 홍콩의 큰 뭐 헤지펀드 회사도 뭐 문을 닫고 몇 개 막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죠? 자, 근데 지금 이건 심각해요. 자, 아까 말씀 트럼프는 돈을 지금 안 찍어내겠다는 거예요. QT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금 보복 관세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벌써 이제 눈앞에 다가와 있고. 자, D-Day는 4월 2일이에요. 자, 상호 관세 때리면 그때 되면 제가 상당한 변곡점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얼마 안 남았죠. 자,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어떻게 돼요? 보복 관세에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미국은 상대로 돈을 안 찍어내니까 달러 약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좀 여기 보세요, 지금. 엔화가 그때 150 초중반까지 갔던 게 지금 148까지 와 있어요. 엔화 강세죠. 그죠? 자, 그럼 엔캐리 청산이 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유로 보세요. 유로 또 강세죠. 그럼 유로 청산이 될 수 있어요. 유로 캐리 청산, 그죠? 그런 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독일도 지금 뭐 예산을 다 돈을 찍어낸다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 달러가 내려가니까 상대 걔네들은 값어치를, 그죠? 이 화폐 가치를 올려주면서
이 미국 증시를 더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놓여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원할까요? 달러 강세를 원할까요? 저번에 말씀드렸고 달러 강세를 원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인위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기축통화가 반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연속이 되고 다음 주에 또 뭐가 있어요? FMC 3월 FMC 빅 FMC가 있죠. 자, 일단은 동결은 확실합니다. 근데 파월이 어떻게 발언을 하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일본이나 유럽은 어떻게든 금리를 계속 낮춰서 그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미국이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증시가 아까 뭐 조정장이 미국 증시가 현재는 조정장이다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한 번은 꺾였다. 그래서 하락장이다. 저는 조정장이 아니라 하락장으로 변곡이 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뭐 CPI는 뭐 둘째 치더라도 그건 아니다. 왜? 트럼프발 관세 이슈는 계속 ING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내려가면 트럼프가 원하는 레벨이 있겠죠. 자, 거기까지 내려면 트럼프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다시 돈을 푸는 거예요. 왜? 어느 정도 갚아 나갔으니까. 그죠? 만기가 도래하는 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어느 룸이 생기잖아요. 그럼 다시 살릴 수 있고 지가 무슨 저주를 할 거예요. 또 돈 풀 거고요. 풀 거고 또 어떻게 돼요? 관세 연속 계속 이어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 거를 유념하시면서 여러분들 차후에 나스닥 투자 전략을 잘 짜셔야 되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돈들이 위험 자산인 주식이 아니라 채권 쪽으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 시장은 조정 장세가 아니라 본격적인 하락 장세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매도 쪽으로 보더라도 또 오늘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된 만큼 오늘의 전략은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의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nvesting.com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도 6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면서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RSI와 MACD, CCI,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도 아까 매도이고 단기적으로도 매도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오늘도 왜냐하면 뭐 아까 CPI가 뭐 그렇게 세게 낮게 나온 것도 아니에요. 뭐 0.1%고 거기서 거기죠. 자, 이게 만약에 오늘 이번 CPI가 잘 나온 건 딱 하나예요. 뭐 이유는 원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뭐 아까 자막 잠깐 보셨는데 뭐 계란값 올라가고 있고 연체율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앞으로 빚을 못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돼요? 계속 숫자가 높아지고 있죠.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 유가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던 거지 아직 관세 플러스 관세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이 안 됐어요. 자, 그럼 빠르면 3월, 그럼 4월이 되겠죠. 우리가 3월 데이터를 4월 달에 보는 거니까 늦으면 5월 정도에는 확실하게 어떤 그립이 그려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일시적으로 야, 이 정도면 시장이 좋아가지고 야, 그래도 우리가 안도하겠는데 뭐 트럼프가 증시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끄떡 없을 거야. 왜? 파월이 경제 좋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파월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경제가 좋다는 거는 연준 입장에서는 뭐예요? 금리를 내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죠?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 나는 나. 지금 얘기를 그렇게 트럼프가 너는 네 할 길 해. 나는 내가 할 길 가니까. 그렇게 지금 정책을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장기적으로 일단은 뭐 매도의 관점을 보고 있다. 근거는 결국엔 다오에서 한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기술적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오를 먼저 보고 나스닥을 또 기술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어떻게든 3대 지수는 커플링이 돼서 움직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참 좋았어요. 아까 장이 열릴 때까지만 해도 분봉 잠깐 볼게요. 자, 분봉 올릴 때마다 아까 20일 30분에 이야, 엄청나죠 이거. 그죠? 완전히 그냥 원회로 그냥 장대봉이 터지다가 윗꼬리가 세게 달리면서 지금 완전히
하락을 해버리고 있어요. 5분 봉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도 이것도 보세요. 이제 전일 종가까지 완전히 밀렸어요. 현재 0.38 하락 중. 전 이걸 보면서 이제 나스닥을 아까 잠깐 봤는데, 자, 빅세븐 중에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뭐 어마어마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다른 나머지 5개는 뭐 그렇게 뭐 뜨뜻미지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나스닥은 기술주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 대장주는 엔비디아하고 테슬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러니까 나스닥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빅세븐을 참고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잘 볼지 모르겠다. 뭐 하긴 해야 되는데 뭔지 모르겠다. 그 앞에 자막 보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오늘은 과도하게 나스닥이 오른 게 아니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 장 시작한 지 지금 1시간 한 50분 됐잖아요. 그죠? 어차피 새벽까지 계속 장이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새벽 6시까지 이어지니까 그때 언제 새벽에 또 시장의 변동을 줄 수 있을지 몰라요. 현재는 매수의 어떤 관점을 보고 있지만 다우를 바라보면서 나스닥이 매수로 지속적으로 가기에는 조금은 무리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또 말씀드려요. 또 말씀드리면 자, 어제 졸투 보고서가 있었죠.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경제 좋잖아. 올라가야죠. 내려와요. 그 이유가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찾아보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또 내일 또 PPI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오늘 또 복잡한 장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나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스닥 볼게요. 자, 나스닥을 보시면 자, 일단은 주봉을 먼저 볼게요. 주봉. 자, 주봉은 일단은 이제 누가 봐도 뭐 완전히 하락장이죠. 그죠? 오늘 수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몸통하고 아랫꼬리하고 딱 5대5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시장이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결국엔 변곡은 내일 주겠죠. 내일 안 주면 아마 목요일 내일도 어떤 변곡을 주지 않으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상당히 횡보를 하면서 다음 주를 기다릴 거예요. 다음 주가 뭐가 있다고 아까 다시 말씀드렸어요. 19일 한국 시간도 20일이죠. 그때 FMC에 따라서 그때 확실한 변곡점이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주봉으로 봤을 때는 뭐 아리까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봉을 좀 볼게요. 일봉에서 중요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기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200일 이평선을 중장기 이평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200일 이평선이 붕괴를 하게 되면 하락장이 일단 시작이 됐다고 우리가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볼 때 200일 이평선이 확실하게 붕괴된 게 3월 3일이에요. 3월 3일 날. 윗꼬리가 이제 터치를 해주면서 하락장이 연출이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많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200일 이평선이 2만 1,000 정도, 2만 1,150 정도가 돼요. 요 가격대예요. 그럼 지금 몇 시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밀렸죠. 이렇게 많이 밀린 상태에서 올라가기라는 상당히 쉽지 않다는 거 일봉으로 보더라도. 자, 그리고 또 이동 평선을 봐도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요 파란 게 5일 이동 평선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녹색이 20일, 그 다음에 위에가 빨간 게 60일이에요. 그럼 딱 봤을 때 무슨 별인가 이게? 역별이죠. 그죠? 자, 그럼 일봉에서 20일, 60일까지 이렇게 우하향을 하고 있다는 거는 기술적으로 뭐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은 올라가기는 상당히 쉽지 않겠다라고 보십니다. 오늘은 일시적인 일단 상승 현재는 맞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장이 유효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일단 진입가 드려야 되겠죠. 그죠? 진입가 드릴게요. 자, 보세요.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은 또 튀어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 쌍봉이 만들어져 있는 자리예요. 그럼 여기를 제가 선을 딱 그어볼게요. 그거 보니까 19,708 그냥 딱 자리 찍을게요. 그냥 19,708 자리에서 저항을 받아준다면 여기서 수익을 챙겨 가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올라갔다 꺾여주면 이 녹색이 21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1선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와준다면 어떻게 돼요? 61선까지도 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되겠다. 단 변동성이 세니까 반드시 MIT 익절을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되겠다. 자, 그런데 MIT 익절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모른다? 그럼 앞에 자막 보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또 쉽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스닥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만나보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자산시장 전반적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일부 완화하면서 원유 시장에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1.69%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전반적으로 우상향 기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67.3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10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9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RSI와 스토캐스틱, MACD,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마스터님은 어떠한 전략 생각하고 계시는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매수세가 좀 강한 것 같은데 오늘 봤을 때 매수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장기적으로도 매수로 좀 봐도 될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죠. 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폭스뉴스에서 분명히 계속 피력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네. 어쨌든 난 유가를 내리게 해서 인플레를 잡겠다. 이거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네. 지금 이란하고 조금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이란이 또 이제 화딱지 나면은 또 이상한 짓 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갑자기 또 순간적으로 반등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상당히 시장적으로 복잡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시장적인 거는 좀 무시하시고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주목 먼저 볼게요. 네. 참 희한합니다. 테슬라가 7주 연속 하락했죠. 자, 근데 유가도 7주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죠? 희한해요. 같은 뭐 자동차 관련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걔는 전기차고 얘는 유가인데도 희한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7주 연속 너무나도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오늘은 결국에는 기술적으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오늘 날이 아닌가. 그렇게 일단은 주봉을 보고 판단을 해보고요. 자, 일봉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일봉도 똑같습니다. 일봉도 오늘 뭐 어제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한 캔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이 하방에서 이런 캔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방향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차트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여기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반발 매수세가 나오면서 한번 오늘 올라가는 상황. 근데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고점 근처가 다 오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그러니까 몸통이 세게 달렸지만 윗꼬리가 좀 약하게 달리고 있죠. 그죠? 그러면 결국엔 고점을 한번 찍었다. 캔들상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규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진입가를 좀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고점은 지금 왔다.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겠느냐? 그러면 자, 저기 선을 좀 그어볼게요. 자, 67.50이 되겠네요. 67.50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고점 근처죠. 오늘 고가가 67.53달러니까 여기에서 저항을 받아줘야 됩니다. 저항을 안 받아주면 조금 더 기다리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파란백에 제가 캔들선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캔들선이 확실히 꺾여줘야 됩니다. 꺾이지 않고 캔들만 그냥 올라갈 때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저항 받았을 때 67.50에서 매도로 진입해라.
대신 짧게 드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수 사인 드셨는데 그럼 매도로 그렇죠. 지금 고점 어느 정도 왔다 아. 생각하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고점은 어느 정도 왔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67.50 저항을 확인한 후에 매도로 한번 접근해서 수익 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금 선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3,000달러를 목전에 두고 횡보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계속 강보합과 약보합을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0.07% 정도 상승한 2,92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전략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현재 골드 어떻게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6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7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스토캐스틱,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골드는 왜 매수일까요? 자, 오늘 매수세도 매도세도 상당히 미약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평선을 보시면 여기 가만 보세요. 모든 이평 수렴이 돼 있어요.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종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2,920.9가 종가입니다. 여기서 지지해주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왜? 캔들선이 우상에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상승폭은 그렇게 세상보다 크진 않을 거다. 그래서 이것도 종가에서 진입하셔서 매수로 좀 짧게 이렇게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드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골드 오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골드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니까 가솔린 재고, 원유 재고가 한번 발표가 됐습니다. 속보가 지금 나왔는데요. 예측치를 하회했습니다. 가솔린과 원유 둘 다 예측치를 하회한 부분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 오일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전에 1000명 마스터님과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실까요? 네, 앞서서 크루드 오일과 관련해서 속보가 또 나갔었는데요. 마스터님께서 계속해서 그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2,920달러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매수하는 전략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마스터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초보자분들도 쉽게 알 수 있는 또 그런 기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너무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네. 또 잠깐 좀 말씀 좀 드려야 되죠. 자,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무료 강연을 하잖아요. 그죠? 자, 무료 강연하는데 목요일, 금요일 날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주제는 이제 미국 증시 하락장이 계속 이어갈까가 주요 제목인데, 자, 이게 우리 시청자들 가장 관심사가 되겠죠. 자, 그럼 그게 이어가는지 안 이어가는지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생산자 PPI 물가지수, 소비자 신뢰지수가 있어요. 요걸 토대로 해서 제가 내일 무료 강연을 할 테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도 하시는 분들도 이 연관성이 상당히 있는 거니까 반드시 참석하셔서 꿀팁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로 강의 시작할게요. 자, 여기 이제 주식을 보시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계실 거고요. 그죠? 아니면 뭐 초보자 해선을 하시는 초보자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자, 왕초보 처음 하시는 분들 우리가 왕초보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왕초보들이 배워야 될 것들이 처음에 되게 많아요. 근데 아무거나 배우면 안 돼요.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세력가들이 만들어내는 이동평균선들이 있어요. 자, 이동평균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나 이거 복잡해서 못하겠어. 나 다른 거 쉬운 거 할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그냥 이 시장에다가 돈을 기부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 강의를 보시는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 초집중해서 시간이 짧지만 반드시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왕초보들의 특징을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왕초보들은 뭐예요? 제가 아까 이동평균선 매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근데 캔들을 보고 매매를 해요. 당연히 그래요. 저도 옛날에 30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빨간 거 보이면 매수, 파란 거 보이면 매도야. 그러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야, 이렇게 재미있는 세상이 어디 있어. 그래서 수익 나면 기분 진짜 좋죠. 근데 손실 나면 이제 머리가 하얘지죠. 자, 이런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초보자들이. 이거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매매죠. 그죠? 세상에 이렇게 돈 쉽게 버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아까 얘기한 추세 매매는 난 너무 어려워. 야, 캔들만 보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뭐 이동평균선도 보고 뭐 이동평균 종류가 되게 많죠. 자, 그걸 어떻게 다 보고 내가 하냐. 그래서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진입 시에 반대 캔들 출현 시 빠른 청산.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게 심리 게임이에요. 파생은 심리 게임. 그죠? 자, 심리 게임이다 하니까 예를 들어서 매수로 제가 내가 A라는 초보자가 매수로 진입했다고 칩시다. 근데 어쨌든 매수 우상향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상향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빨간 캔들이 나오겠죠. 근데 갑자기 파란 캔들이 잘 나가다 딱 나와. 큰 게 하나 나와요. 큰 게. 작은 거 나오면 이제 화들짝 안 놀래는데 장대 음봉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 야, 이거 큰일 났어 하면서 여기서 빠져나가요. 근데 웬걸 이동평균선을 알았더라면 이런 룰을 안 범한다는 얘기. 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캔들을 보니까 내가 겁이 나가지고 나중에 후회를 해요. 어떤 후회를 하느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나스닥 따져서 여기서 30틱 수익을 냈다고 치자고요. 30틱 수익을. 그죠? 아, 근데 이게 내가 방향은 맞았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이게 400틱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30틱 하면 150불밖에 안 되죠. 그럼 400틱은 2,000불이에요. 그럼 몇 배예요? 그래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또 초보자들 하더라. 또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입 목표가가 없어요. 진입 목표가가. 진입을 했으면 내가 어디까지 수익을 내겠다는 목표가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냥 진입하면 뭐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수익을 내면 내가 뭐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 수익 내고 뭐 그런 것들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 목표가는 어디서 만들어지냐 이거죠. 이동평균선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무나도 그 중요한 이동평균선은 거의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고 목표가가 되고 진입가가 되고 손절가가 된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초보가 확실히 탈피하면서 이런 룰을 절대 범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동평균선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먼저 세력가들이 만드는 단기 세력선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거냐 이거죠. 자, 요 파란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은 거, 파란 게 아니고. 자, 그럼 단기 세력선이 무슨 얘기냐? 이게 진입하는 캔들이에요. 진입하는. 처음에 최초에 진입하는 캔들.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 초보자들이 우두를 범하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왼쪽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가장 신뢰하는 보조 지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거는 MACD 오실레이터예요.
자, 이렇게 막대 모양들을 바로 히스토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요거 파란 거는 매도세고요. 빨간 거는 매수세예요. 자, 그럼 여기 교차점이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히스토그램이 계속 커져 나가면 어때요? 커져 나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매수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우리 시청자들이 간단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교차점이 날 때 요거 단기선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35도 꺾일 때는 일단 추세가 상방으로 간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얘가 진입가가 되겠죠. 자, 그런데 가만 보세요. 자, 이게 히스토리 계속 살아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런 부분에서 음봉이 이렇게 딱 예상치로 여기는 한번 버텼다 예를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똑같은 또 장대 음봉 팬들이 나와요. 여지 없어요. 그냥 빨리 청산하고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옛날에 저도 그랬으니까. 초보자분들은 당연히 이해를 해요. 자, 근데 이평선 우리가 요 단기 우리가 세력선을 공부를 했다라면 수익을 엄청나게 낼 수 있겠죠.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럼 몇 배를 먹은 거예요? 2배 이상을 먹은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왕초보라고 해서 조금밖에 수익을 못 내라는 법이 없어요. 자, 그만큼 이동평균선 공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 월급 이상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단기 세력선 매매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과적으로 여기 와가지고 뭐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아깝다. 좀 더 기다려볼 걸. 근데 버스 이미 북산까지 떠났는데 어떡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룰을 범하지 않으려면 단기 세력선을 반드시 알아야겠다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쌍봉이 영원한 원에는 존재하지 않죠. 그죠? 자, 그럼 요걸 이제 단기선이 여기서 봉우리가 두 가지가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고점 근처죠, 얘가.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는 쌍봉이 고점 근처에서 나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 바로 추세 전환 패턴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방으로 내려갈 확률이 상당히 낮겠죠. 높겠죠. 자, 근거는 또 뭐라 그랬어요? MACD 오실레이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자, 교차점 정확히 나왔죠? 계속 MACD 오실레가 살아있어요. 자, 계속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홀딩해서 초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여지없이 자, 매도라고 해서 음봉 캔들만 나오는 건 아니죠. 중간에 양봉도 이렇게 섞여서 나오잖아요. 이런 조그만 건 내가 버틸 수 있는데 이런 거 큰 거 나올 때 여기서 아까처럼 말씀드려도 빠르게 청산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를 다시 여러분들 이해를 한다면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익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마음 편하게 공부도 해 가시면서 그죠? 그 심리를 잡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맵직 강한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 이 파생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냥 빠르게 조금 먹고 막 수익 조금 내고 나중에 손실은 몇 배로 내고 그런 어리석은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건 해선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죠. 주식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시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정말 깊게 공부하고 싶다. 그 앞에 자막 보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정말 기초 체력 확실하게 다 할 수 있는 자료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세력선이 그만큼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단기가 있으니까 중기가 있겠죠. 그죠? 자, 중기라는 건 뭐예요? 단타에서 중타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플러스를 했을 경우에 똑같은 지금 차트의 상황이에요. 그죠? 리얼한 상황. 근데 이거를 똑같이 제가 녹색을 적용을 시켜봤어요. 적용을 시켜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확히 맞죠?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여기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초보자 입장에서 확인 사살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여기서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아까 MACD 오실 교차점 나왔고 계속 매수세가 히스토그램이 올라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수익을 내냐 이거죠. 그럼 여기서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중기평선 우상을 하고 있죠. 그럼 우상할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여기서 물론 여기서
익청하셔도 좋은 겁니다. 나쁜 건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조금 아실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진입한 사람은 여기까지 먹을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 진입한 사람은 여기까지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작은 수익은 아닌데 중기 이평선의 원리만 좀 더 우리가 알았더라면 그죠? 전혀 여기서 흔들림 없이 완전한 목표가를 걸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자, MACD 히스토그램, 그러니까 오실레이터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평선의 원리를 모르고 이거 잘못 사용하면 무조건 독약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시킬게요. 왜 그러느냐? 자, 요거 잠깐 지울게요. 자, 중기 이평선이 누가 봐도 생초보 딱 봐도 우상향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매수의 관점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평선 방향이. 자, 근데 여기가 히스토그램에 여기 이제 매도가 딱 터졌네 하고 이제 여기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운이 좋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그죠? 여기서 갑자기 잘 가다가 이렇게 틀어버리면 여기서 우리가 손절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구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자, 원웨이 가다가 변곡을 주잖아요. 아, 그래. 드디어 변곡이 왔어.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손실을 봤다 치자고, 예를 들어서. 그죠? 자, 그러면 좀 얼마 안 남았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죠?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조금 요거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죠? 요것만 조금만 버티자 그러다가 못 버티고 이거 다시 꺾어서 올라가네. 그럼 어떻게 되지? 뭐 어떻게 돼요? 밤새는 거예요. 그죠? 이런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기 이평선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단기 중기 어떤 포지션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턴 포인트가 되겠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정확히 보세요. 자, 여기는 정확히 맞는 거예요. 왜?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여기서 우하향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 들어갔다. 진입했다. 예를 들어보자. 진입했어요. 자, 그럼 여기 수익 내는 거 나쁘진 않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저항을 또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아쉽죠? 여기서도 수익 되게 큰 수익이죠? 근데 여기서 한 2배 이상을 먹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나머지 또 장기는 앞에 자막 보시고 들어오시면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무료 공개 방송에서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